이제 그 심플 심2 20이라는 이제 그 예제 코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빨리 가져다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래요.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즉 C의 API 함수로 호스트에서 그 디바이스로 명령을 내리는 코드는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해서 한번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커널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커널 프로그램이 GPU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GPU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은 CPU하고는 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만 아주 효율적인 그 GPU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본 이 merging to arrays, 이러한 커널로 그 이제 바꿔서 병렬 처리를 하는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 코드를 가져다 전반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오픈CL에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야 곧 나오게 될 그 프로그래밍 숙제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그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그 코드를 보면요. 거기 헤더 파일에 그 configure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configuration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바라고요. 이 예제 코드에서 우리가 그 이제 네 가지 커널을 살펴볼 건데요. 커널 번호 0, 1, 2, 3.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0번, 1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커널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0, 1, 2,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널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이 4개 커널 다 커널 네임은 combine to array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글로벌 워크 사이즈는 건들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어레이 사이즈는 이제 16 곱하기 2의 20승 이렇게 약 167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 인덱스 스페이스, 이러한 개수를 가지는 워크 아이템들을 몇 개의 그 워크 그룹 나눌 건가,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코드에서는 그 5번 똑같은 커널을 이제 5번 호출을 해서 평균 시간을 이제 내서 이제 커널을 똑같은 거를 5번 수행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평균 시간을 측정을 해서 매번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 디렉터리에 있는 이 파일에 결과가 누적되게 지금 내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는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만든 예제 코드인데 일주일 내내 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예제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버그도 있을 수 있고 좀 완성도나 그런 게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한 사항이 있으면 뭐 버그가 있다거나 좀 이건 이런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이버 캠퍼스에 뭐 Q&A나 올리면 내가 좀 코드를 또 고치면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더 좋은 코드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짠 코드라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실험은 5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을 할 때 시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단순한 뭐 GPU 코드 같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이제 GPU에서 돌리면은 뭐 잘 알다시피 GPU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죠? 계속 돌려대고 실험하고 그러면 GPU에서 그 열이 날 텐데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GPU에 따라서 뭐 이렇게 클락에 제한이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느려지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GPU에 따라 다르고 거기서 GPU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의 그 로드 얼마나 오버헤드에 걸리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스마트폰. 우리 그래픽 연구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러한 오픈CL을 통해서 이제 가속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개발한 뭐 카메라 트래킹 쫙 해서 이제 3차원 공간을 이제 복원하는 이제 그러한 예제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에 뎁스 센서, RGB 카메라뿐만 아니라 뎁스 카메라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들이 쫙 한번 이렇게 세상을 스캔하면 3차원 공간이 다 구축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상당한 이제 그 이런 계산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느려져요. 이게 열을 받으면 어떤 스마트폰은 아예 그 쿨하게 그냥 제한을 걸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한두 번 실험해서 그 스마트폰이 좀 따끈따끈해진다 하면은 또 냉장고에 넣었다가 냉동칸에 넣었다가 빼갖고 식혀갖고 또 실험을 하면 또 정상적으로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U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노트북 GPU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조금씩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CPU도 마찬가지죠. CPU나 GPU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실험을 할 때, 특히 GPU에서 할 때는 그런 열도 생각을 하면서 적절히 이렇게 GPU를 잘 달려가면서 실험을 해야만 이제 정확한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금은 이제 요 앞에 0번, 1번 커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번, 3번 커널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한 디바이스 인포 추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죠. 한번 내용을 좀 봐서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추적되는 것 중에 CL 디바이스 맥스 워크 그룹 사이즈. 그 이전에 CL 디바이스 맥스 워크 아이템 디멘전. 이건 뭐냐면은 3차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지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CL 디바이스 맥스 워크그룹 사이즈는 뭐냐면은 뭐 1차원적으로 구성하건 2차원적으로 구성하건 3차원적으로 구성하건 이 장비에서는 워크그룹에 존재할 수 있는 워크 아이템의 개수는 최대 1024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워크그룹을 2차원적으로 구성할 때 32, 32는 가능해요. 이 상황에서 32, 32. 왜? 32, 32가 그 1024개잖아요. 근데 64, 32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의 워크그룹의 개수에 64, 32 하면 2048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에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소한 문제에서 이게 왜 그럴까 한 2시간 낮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그 장비의 정확한 그 캐퍼빌리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CL 디바이스 맥스멈 엘록 사이즈가 버퍼 오브젝트 하나당 엘로케이션 할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사이즈일 거예요. 1GB.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이 항목들이 다 뭡니까? 이름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바로 그래서 스펙을 보라는 겁니다. 스펙에 모든 게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배우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펙이나 레퍼런스 카드를 이제 탑다운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내려다 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을 때 이건 거기 있었지 하고 디테일한 걸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배우는 거를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행시키다 보면 중간에 우주주주 이런 게 찍혀 나올 텐데 워크그룹 사이즈는 32의 배수를 권장한다. 워크그룹에 있는 하나의 워크그룹,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코드를 수행을 시키면 콘솔 윈도우에 요게 출력이 되는데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하나의 그 워크그룹. 근데 워크그룹 사이즈 여기서는 32 할 수도 있고 뭐 157 할 수도 있고 26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27 할 사람은 없겠죠. 느낌상. 그래서 이제 32의 배수로 하라. 뭐를? 워크그룹에 존재하는 워크 아이템들의 개수를 32의 배수로 하라. 뭐 32, 64, 뭐 96, 128, 뭐 그런 식으로 32의 배수. 그 다음에 맥시멈 워크그룹 사이즈는 이 커널을 수행시키는데 커널을 수행시키는데 맥시멈 워크그룹 사이즈는 256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전체적으로 이 디바이스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그 맥시멈 워크그룹 사이즈는 1024인데도 불구하고 이 커널을 이제 수행을 시켜 커널을 다 이제 엑시큐터블을 만들어서 GPU가 얘를 수행시키려 보니까 256개까지 이제 그 사이즈를 그 워크그룹 사이즈 256개 이하로 하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256보다 큰 거 하니까 안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figuration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CPU 쪽에서 계산하는 게 있고 GPU 쪽에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GPU 쪽에서 계산하는 함수가 combine to arrays GPU device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한번 훅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워크 사이즈, 로컬 워크 사이즈 지정하고 플랫폼 ID 받아오고 디바이스 ID 받아오고 컨텍스트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 하에 그 타입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커맨드 큐를 만듭니다. 커맨드 큐라는 것은 호스트와 그 특정 디바이스 간의 어떤 통신 채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 큐를 만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설정 안 하면 인오더 엑스큐션을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픈CF 2.0 이상을 쓸 때는 이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create command queue with property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2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1.2에서는 이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생성하려는 커맨드 큐의 어떤 특성인데 우리가 이제 커널을 수행시키면서 시간을 측정하려고 프로파일링을 하자 그래서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게 해주는 enable 해주는 뭐 성질입니다. 다음에 바로 앞에서 본 create program resource, build program, create kernel에서 커널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GPU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GPU의 그 커널에서 GPU에 이제 계산할 메모리를 잡기 위해서 버퍼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했고요. 다음 이제 그 호스트에서 GPU로 이제 명령 내리죠. 바로 inq 명령들이 그 커맨드 큐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A 버퍼 옮기고 B 버퍼 옮기고 근데 non blocking이죠. non blocking이니까 여기서 한번 막아줘야 된다 그랬고요. CL finish를 한번 막아줘야 된다 그랬고요. 다음 바로 오늘 한 각각의 커널 아규먼트를 세팅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서 forloop이 5번 돌면서 커널을 수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CL inq ndr range 커널 함수는 asynchronous하다 그랬습니다. 명령 내리고 그 호스트 쪽, CPU 쪽에선 컨트롤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명령 내리자마자 바로 디바이스에서 수행이 돼서 끝나서 오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단계를 걸쳐서 수행이 돼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 inq 명령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 wait for event 한다 그랬죠.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이벤트가 바로 queued, submitted, running을 거쳐서 complete 상태까지 갈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이벤트 생성 안 하고 CL finish에서 이 명령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 5번 해서 그 이제 결과를 이제 평균 값을 이제 파일에 저장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util 이건 다 내가 그냥 급히 짠 건데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좀 버그가 있다거나 제한 사항이 있으면 좀 제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이제 다시 호스트에서 GPU로 디바이스로 명령 내리죠. 야 결과 가져와라. 근데 이번에는 블락킹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CPU
명령이 수행될 때 데이터가 GPU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다 와서 끝날 때까지 컨트롤이 내려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블로킹이라고 했습니다. 블로킹 트랜스퍼, 데이터 트랜스퍼의 non 블로킹은 이게 false면 데이터 가져와라 하고 CPU의 컨트롤이 그냥 내려가는 거고, 블로킹인 경우는 CPU 쪽에서 명령 내린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다 올 때까지 컨트롤이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블로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호스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 한 거를 한번 쭉 요약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이제 커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코드, 이 커널 코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코드죠. 그 CPU에서 for를 계속 돌아와서 그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병렬화한 그 커널이잖아요. 근데 내가 요 커널과 또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커널을 하나 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커널 0번, 요게 커널 1번인데 이거를 내가 작성한 이유는 GPU 프로그래밍에서 GPU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여러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메모리 코어레싱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커널도 이해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내가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 할 때는 뭔가 메모리 코어레싱이 이 퍼포먼스에, 이피션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GPU를 사용한다는 것은 최적의 병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메모리 코어레싱이라는 개념도 같이 이해하면서 이런 게 커널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커널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뭐 오픈CL이나 쿠다나 지금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제 쿠다를 코딩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인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두 개 커널을 한번 두 개의 서로 다른 GPU에서 수행을 시켜 봤는데 그 결과를 한번 먼저 보고 이 두 커널이 이런 차이를 내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안 다음에 그 결과를 안 다음에 코드를 이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GPU에서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AMD1이라는 것과 하나는 NV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MD1이라는 거는 내 2020년형 맥북 프로에 있는 장착된 GPU예요. 그래서 컴퓨트 유닛이 24개가 있고요. 이제 컴퓨트 유닛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컴퓨트 유닛당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64개가 있어서 총 이 GPU에는 1536개의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밴드위드스, 여기서 메모리 밴드위드스란 건 이제 그래픽 메모리, 즉 글로벌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메모리 밴드위드스가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 4.0 테라플롭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GPU NVI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Ti. 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컴퓨트 유닛에 해당하는 거를 엔비디아 쪽에서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했습니다. 68개로 되어 있고 각각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에 64개의 쿠다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쿠다 코어라는 게 바로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총 쿠다 코어, 즉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4352. 메모리 밴드위드스는 616GB per second. 그리고 최대 13.448 테라플롭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빠른 거죠. 이건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4테라플롭 나오면 상당히 빠른 건데,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이런 속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아주 천재적인 아주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이 수치는 기계적으로 클락 스피드, 그 다음에 코어 개수, 그 다음에 한 클락에 매드, multiply and add 명령이 한 클락에 두 개의 명령을 시킨다 그래서 그거 내가 다 곱해서 나온
그 기계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성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 3테라플롭스만 나와도 꽤 잘 이용한 그 GPU 성능을 잘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둘 다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으로 꽤 좋은 거, 그 다음에 PC용으로는 뭐 거의 최고 사양의 그 GPU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워크 사이즈는 이 개수 약 1670만 개를 했고, 그 다음에 워크그룹 사이즈를 8, 16, 32, 64, 128, 56, 256으로 나눠서 했고요. 그래서 CPU는 이제 CPU에서 여러 번 돌린 거를 평균 낸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0에 대해서, 커널 1에 대해서 수행한 시간이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드 페이스로 되어 있는 거는 CPU 수행 시간 대비 GPU가 얼마나 빨라졌는가.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니까 327.6. 즉 GPU에서 도니까 327.6배가 빨라지더라 하는 그 스피드업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맥북 프로에서는 그 로컬 워크그룹 사이즈 32로 했을 때 가장 CPU 대비 그 성능이 좋았고요. 지금 커널 첫 번째 커널 얘기하는 겁니다. 0번 커널인 경우에는 워크그룹 사이즈를 32로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64, 128, 256으로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아까 기억나나요? 아까 그 콘솔 윈도우에서 워크그룹 사이즈를 32의 배수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고 256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그 결과로 다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를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최소한 32 그리고 32 배수로 나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커널 1도 보면은 분명히 CPU보단 빨라졌는데 그 빨라진 정도 스피드업이 커널 0번보다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지잖아요. 뭐 300배씩 빨라지는데 이거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어떤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작성하고 어떤 프로그래머 이렇게 작성했더니,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떤 프로그래머는 327.6배가 빨라지고 어떤 프로그래머 작성은 11배가 빨라진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11배씩이나 빨라진다 하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은 그건 아니다. 뭐 그 차이가 있죠. 우리가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그 커널 0번과 커널 1번의 일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GPU 코딩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노트북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 PC용 GPU에서는 커널 0번 같은 경우에는 735배, 뭐 많이 빨라졌죠.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경우 요때가 제일 빨라집니다. 사실 이 8이나 16이라는 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커널 1은 엉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커널 1은 지금 여기 들어오고 뭔가 엉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예상했던 대로 32 이상인 경우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하나 내가 그 조금 실험을, 요거는 우리 대학원생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한 700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이 나와서 그 내용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내는 처음에 이제 우리 대학원생, 요거는 내가 실험한 거고 요거는 우리 대학원생이 실험한 건데 여기서 700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바뀌는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2 이하 또는 GPU에 따라서 64 이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뭔가 지금 이 커널 1은 그 글로벌 메모리, 즉 디바이스 메모리, 즉 그래픽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데서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한 경우거든요.
요거는 그 그래픽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고, 요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요. 그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요거는 이 GPU 상에서 그래픽 메모리를 다시 뭐 이건 볼 필요 없고요. 그래픽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액세스했고요. 요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액세스했어요. 근데 요 차이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막 30배 이상, 30배 이상인가? 하여튼 뭐 29배? 하여튼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작죠? 비효율적으로 뭔가 커널을 작성했는데도 피해가, 커널 0 대비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 GPU보다, 그래도 메모리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다. 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비싸니까. 아무래도 노트북에 있는 GPU는 뭔가 성능이 좀 메모리 밴드위스가 벌써 다르고 어떤 시스템이 좀 성능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커널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이 표에 나온 수치를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곧 하게 될 거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커널이 그렇게 큰 차이를 했을까? 하는 일은 같은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해줬는데 왜 하는 일이 다를까? 바로 이제 글로벌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전체 인덱스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ND 레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워크 그룹 사이즈를 정해서 커널을 수행시켰을 때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 GPU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병렬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두 커널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어요. 잠깐 이 샘플 코드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실제로 이제 GPU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ND range, 워크 그룹,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웨이프론트, 와프. 그래서 특히 이제 웨이프론트와 와프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까지 다 끝나자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남긴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대신에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강의 자료 공지한 그 예제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빨리 가져다가 출력을 해서 아마 내 생각에 그 C의 호스트 쪽 코드, 그 C의 API 함수 코드를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코드 4개의 커널이 있거든요. 0번, 1번, 2번, 3번 그 커널을 좀 몇 번 좀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짧은 코드들이거든요. 짧은 코드들이고 그래서 그 커널 좀 여러분들이 눈에 익으면 내 설명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위해서 뭐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배웠으면 해요. 그래서 그 코드들을 꼭 한번 보고 들어오는 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